다 아시겠지만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 신은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명강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홍성에서는 지금 역대 이제 쓰레기 강의를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됐고 제가 기억하는 거로 한 40번에서 5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 대상으로 조금씩 다른 교육을 하긴 했지만 저도 그만큼 사실 관심이 많고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 보신 분들도 있죠. 제가 사실 홍성 살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이고 이게 제가 홍성에 한번 얘기를 하지만 예산도 비슷할 거고 서산도 비슷할 거고 이 근처 도령 같은 데 비슷할 것 같아요. 농업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농지에 방치된 쓰레기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 나오는 고축근이라든지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꼭 저희 동네 일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 수거한 이야기는 이제 다 잘 아시죠? 감시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천, 동네에 있는 마을 하천 가장 밑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볼을 막아놓은 곳에 쓰레기가 둥둥 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실 거고 또 예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천변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다 버리신 것도 많이 이제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일단 경과도 물론 해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버려서는 당연히 쓰레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 동네 쓰레기를 좀 모아놓는 곳인데요.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이제 저렇게 내다 놓다 보니까 쓰레기차가 전혀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또 몇 달이고 방치가 돼서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저 근처에 다시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지금 솔직하게 집에 저렇게 드럼통 있으신 분 계시죠? 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저 드럼통을 보시면 그냥 이것저것 예전에는 그렇게 나쁜 쓰레기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태우곤 했는데 요즘에는 플라스틱도 태우고 캔도 태우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농촌에는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라든지 이제 오래된 쓰레기들 같은 경우에는 상해서 주울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하면 저렇게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다시 유입이 됩니다. 그런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쓰레기 수업을 준비하게 됐던 이유가 저도 이제 지역에 사는 주민인데요. 다들 쓰레기 문제 심각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도 태우는 사람도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비농자들도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태우는 게 제일 큰 문제다.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태우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디다 버리라고 안내가 공식적으로 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사실 모르고 있는데 잘 처리하라고 하고 깨끗이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너무 예전에는 쓰레기도 별로 없었고 이렇게 태워도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문제일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쓰레기 교육을 한번 하자. 그리고 혼자 이제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동네에서 나 혼자 안 태워도 되는 게 아니라 옆집에서 태워도 사실 저한테 영향이 오잖아요. 하천을 오염시키면 옆에 동네도 영향이 가고 그래서 좀 다 같이 교육을 받는 기회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 2017년도네요 벌써 이렇게 해서 모든 마을을 돌면서 교육을 하고 또 이제 궁금증도 받고 이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의사항도 받고 해서 했던 기록이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보니까 분리수거라고 메모가 되어 있던데 분리수거는 수거 차량 입장에서는 수거죠. 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버린 사람 입장에서 교육할 때는 분리배출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수거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수거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일단 분리배출 잘하면 쓰레기 양이 줄어요. 그러니까 물론 분리배출이 쓰레기 문제의 아주 최종적인 해결법은 아니지만 쓰레기 양 자체가 굉장히 줄고요. 이제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는 건 다시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원을 절약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시골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환경 문제도 환경 문제지만 좀 아름답고 깨끗한 데서 살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목표로 저는 쓰레기에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해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내포마스키 쓰레기봉투를 하나 뜯어가지고 얼마만큼 재활용이 되는지 한번 해볼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이따가 몰래 제가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관심 있고 이제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제 조금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또 환경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의 댁을 몰래 방문해가지고 임의로 쓰레기봉투를 하나 뜯어보면 그 중에서 70%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진짜 그럴까?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럴 것도 같아요.
그쵸? 왜냐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따 문제를 내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모르고 있거나 헷갈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종이 봉투에서 70% 3분의 2 정도가 사실은 재활용이 가능한 거였는데 한번 뜯어보고 싶네요. 저기 네폼너스키 쓰레기 봉투. 네,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자원도 많아지지만 분리배출을 하면 봉투 구매 비용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처리 비용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가구당 뭐 지금 쓰레기 봉투 값으로 24,000원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한다면 그거보다 사실 반 이상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뭐 종이가 다시 종이가 되고 뭐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 뭐가 되지? 다시 페트병을 만드나? 물론 페트병 질이 낮은 다른 플라스틱 제품이 되기도 하지만 뭐 부직포라든지 나일론 옷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고 하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는 시골에서는 안 나오지만 나오게 된다면 이게 사료화가 되거나 퇴비화가 되거나 어떤 연료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분리배출이랑 재활용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안 나죠. 90% 이상을 저희가 다 외국에서 들여와요. 뭐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우리 거를 땅을 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뭐든지 새로 만들려고 하면 외국에서 석유랑 광물 같은 것들을 다 들여와야 되는데 이미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면 안 들여와도 되죠. 그만큼 또 절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재활용이 잘 되는 것들이 뭐냐면 폐지, 플라스틱, 유리, 고철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4대 생활 폐기물이라고 해요. 많이 나오는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1%만 재활용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거의 640억이 이득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뭐 수입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 자원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제 재활용과 분리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교육을 할 때는 너무 어려운 내용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은 걸 소화를 하시기 어려워가지고 20개 형식으로 조금 헷갈리시거나 중요한 것들 한 20개 항목으로 해서 짤막짤막하게 구성을 했는데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 그때 냈던 문제인데요. 이거 쓰레기 제가 먹고 버리면 쓰레기가 아닌가요? 쓰레기. 여러분 지난번에 수업하셨잖아요. 이거를 재활용하면 쓰레기가 아니고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쓰레기죠?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시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버리는 것들을 이게 재활용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버린 다음에 고르는 게 아니라 버릴 때 기본적으로 재활용이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안 되는 것만 버리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으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버린 것 중에서도 타는 게 있고 안 타는 게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타는 게 있고 안 타는 쓰레기가 있죠. 타는 것들은 소각장으로 가고 타지 않는 것들은 매립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재활용을 다 한 다음에 남는 것 중에서 소각을 하고 소각도 안 되는 것들은 매립장으로 가는 어떤 절차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쓰레기 종류는 지금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쓰레기들은 생활 폐기물이에요.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근데 집에서 사실 쓰레기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물론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산업 폐기물, 건설 폐기물 이런 현장에서 나온 쓰레기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쓰레기가 생활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용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로 구분을 하고 우리 예산하고 홍성 지역에 최근에 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거는 생활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산업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산업 폐기물 전국에 있는 산업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산업 폐기물도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뭐 지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위험한 거. 이거 직접 사람들이 그냥 다가가면 위험한 것들, 뭐 의료 폐기물이라든지 성면 폐기물이라든지 뭐 약품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아주 별도로 또 더 안 좋게,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배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재활용고 남은 것들을 매립이나 소각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소각. 왜요? 정화 장치를 잘 하면 네. 오염 물질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일단 용기상으로 상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군 쓰레기 봉투 전달해주세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혹시 메리드가 좋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없으세요?
메리. 왜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세월이 지나면 그 안에서 언젠가 썩지 않을까요? 용기상. 선생님 예산이 홍성이에요? 홍성. 네, 홍성. 홍성의 특별히 노란 봉투 타지 않은 쓰리 메리 봉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메리가 속았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었으면 치워야 되죠. 근데 지금 치우는 방법으로서는 그동안에는 매립을 많이 했어요. 그게 다 묻었어요. 이제 묻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매립하면 그래도 이게 분해가 되지 않겠냐? 쓰레기 분해되는데 몇 년 걸리죠? 200년. 저번 수업 배우셨는데요. 500년.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예상 홍성? 홍성. 홍성. 네. 오늘 좀 해주세요. 매립 쓰레기.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500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50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쓰레기가 500년 뒤에 플라스틱 분해가 되느냐 아무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500년이 돼서 좀 없어진다라고 한 것은 자연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얘기를 해보세요. 자신 있게. 우리가 마시고 미세먼지를 합격. 쌤 어느 동네? 위해서. 예. 해주세요. 혹시 두 개 드릴 수도 있어요. 또 맞추시면. 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플라스틱 분해될 것 같으신가요? 아주 작아지는. 아주 작아져서 우리가 뭐 이렇게 물에 물에 함유되어 있어서 먹게 되거나 미세먼지로 날아가서 우리가 마시게 되겠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매립이든 소각이든 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재활용을 많이 해서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자는 게 이제 목표인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아무리 정화 장치를 잘해도 저감 장치를 해도 쓰레기장 옆에 여러분 살고 싶진 않죠. 그런 거예요. 매립 아무리 안전하고 분해된다고 해도 매립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거 싫으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분리배출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아주 최소로 영향을 환경에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분리배출 교육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거는 분리배출이 모든 완전한 교육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맨 마지막 방법이다. 안 만든 다음에 처리하는 맨 마지막 방법이고 그래서 쓰레기 저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강조를 해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홍성 살고 있는데요. 홍성에도 전국에서 들어오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이제 갈산에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 전 지난주에도 한 400명 넘게 다 농번기잖아요 지금.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기 가까이 간호로도 있고 천수만도 있고 우리 동네는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을 해놓고 참외도 있고 삽도 있는데 왜 우리 동네다 하냐. 그리고 우리는 주민들 여기 공장도 별로 없고 산업폐기물 만들지도 않는데 왜 알지도 못한 먼 곳에서 쓰레기가 우리 동네까지 와야 되냐. 이런 답답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산에서도 여기 예산분들 많이 계시지만 대술에 쓰레기 처리장 문제 있는 거 아시죠? 한 7, 8년 동안 계속 주민들이 여기에 이제 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계시고 또 고덕, 공산 이런 곳에서도 크고 작게 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얼핏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저거는 지역 이기주의야, 님비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를 적게 만들고 우리가 만든 쓰레기를 우리 지역 안에 잘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야지 사실은 다른 지역 쓰레기를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대 운동을 할 때도 우리 사실 홍성분이나 예산분에서 우리 쓰레기 안 만들겠다, 적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사실 있어야 나중에 이런 게 왔을 때 우리 이렇게 잘 처리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걸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쓰레기 관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홍성 지역은 하루 제가 원래 퀴즈 내려고 했는데 PPT가 아니어서 답이 나왔어요. 상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홍성군에서는 하루 한 90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해요.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많아요. 왜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비교가 아무데도 안 됐는데 어떻게 돼요? 숫자가 너무 커서 합격 어느 동네? 홍성. 네. 아까 받으셨기 때문에 장바구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숫자가 크고요. 우리 89톤, 우리가 한 사람 우리 10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은 0.9kg 정도 쓰레기가 나오겠죠, 평균. 근데 0.9kg도 잘 이해가 안 돼요. 0.9kg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조그만 병이 하나 몇 그램 될까요? 다 먹었을 때 500g? 500g? 아니, 선 이거 자체가 200. 네, 이거 자체가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요. 자, 이게 지금 몇 그램 될 것 같으세요? 1g.
뭐 많아야 10g, 20g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루에 거의 1kg씩 낸다고 생각하면 이런 게 엄청 많이 쌓여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스컵 몇 그램 될 것 같아요? 30g? 2, 30g? 그런 게 몇 개가 쌓여야지 0.9kg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은 거고요. 물론 우리가 도시라든지 다른 데보다는 적게 배출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뭐 다른 지역과 비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얼마만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홍성 예를 제가 들었는데 홍성은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타는 쓰레기 우리 소각장이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아산이나 군산으로 쓰레기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립장은 다행히 있어요. 물론 그 주민들이 감수를 하고 계신데요. 매립장은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 지금 처리 직접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으로 죄송합니다. 예산으로 가고 있고 재활용은 이제 선별해서 민간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플라스틱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야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아주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제가 대략 이제 물어서 얘기를 했는데 한 70톤 정도가 발생이 된대요. 근데 예산은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적죠? 예산 인구 몇 명이에요? 7만.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겠죠. 우리 이제 10만 명인데 그만큼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뭐 7만 명인데 이제 이 정도 나오니까 이제 비슷할 것 같고요. 근데 예산은 보니까 지역 내 맑은 놀이센터라는 곳에서 많은 것들을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쓰레기가 밖으로 나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좋은 근데 지역 주민들은 물론 불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 처리하는 거 맞는 거고 그래야지 쓰레기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야지 쓰레기 정책이 발전이 되고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분리배출의 기본이에요. 이건 아직 고개라고도 할 수 없고 아주 낮은 그냥 언덕인데 일단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안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쓰던 거 이런 거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너무 점액성, 끈적거리거나 뭐가 많이 묻어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는 데는 아니지만 한 번쯤 닦아서 버리면 다른 것들이 오염되지 않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뭐 저런 비타오백 병도 위에 제재라고 밑에 병의 제재가 다르죠. 분리해서 배출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분리한 다음에 한꺼번에 버리시는 분들. 따로따로 버리셔야 됩니다. 분리 배출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종량제 봉투 이야기인데요. 이제 홍성의 사례인데 홍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얀색 타는 봉투, 타는 쓰레기 봉투, 소각장으로 가는 봉투가 있고요. 타지 않은 쓰레기는 아까 제가 노란색을 선물해 드렸는데 저기다 버린다는 건 매립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녹색에 버리십니다. 제가 그 20리터짜리 봉투 얼마나인지 아시죠? 20리터 이렇게 장애감이 있는 거. 그거 한 장이 얼마일까요? 자신 있게. 네, 정답. 저분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인데요. 400원이에요. 자신 있게. 여러분 이게 20리터예요. 400원인데 이거 비싸요, 싸요? 왜 비싸요? 싸요. 비닐인데 싸요? 비싸요? 자신 있게. 싸요. 왜 쌀까요? 쓰레기를 거기다 20리터를 넣어서 버려도 400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 정답. 선생님 일단 전달해 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 홍성분이셨나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쓰레기는 저 봉투값으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자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갖고 싸다 비싸다 할 수 없는 것이 저거에다 다음에 저 누가 가져가나요? 여러분들이 저기 매립장까지 가지 않죠. 차가 와야 되고 실어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름도 들죠. 자꾸 하면 선별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거는 제 생각에는 싼 것 같아요. 너무 싸죠. 너무 싸요. 근데 쓰레기 더 많이 만들어야죠. 근데 그나마도 종량제 봉투를 안 쓰시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이제 이런 게 문제이고요. 원래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버리시면 벌금이 100만 원인데 물린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지켜달라는 얘기고요. 예상분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제 아까 여기 나눠드린 봉투가 있는데 예상분은 매립을 따로 하지 않고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를 섞어서 그냥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좋을까 나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분리를 하는 게 여튼 맞는 것 같은데요. 여튼 흰색 봉투 일원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분 맑은 누리센터로 가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분에서 위탁을 줬더라고요.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런 음료수병이든지 뭐든지 이제 우리가 산 거 있잖아요. 슈퍼에 산 것들 뒤에 보시면 다 저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그거 다 재활용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특히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는 아니 플라스틱 다 플라스틱이지 저렇게 복잡하게 그쵸? 왜 이렇게 복잡해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처리가 될 때라든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낼 때 이제 그 기준인 거고요. 실제로는 이 정도는 여러분 나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것은 뭐 조그맣게 되게 써있고 그런데 일단 재활용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그 다음은 직관적으로 다 아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일단 이 정도는 기본이다. 그리고 물론 더 상세하게 잘 알면 좋겠지만 실은 지금 수거 체계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막 플라스틱 종류를 나눠놔도 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저렇게 유리병을 비타오백을 먹고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버리시나요? 합의가 있어요, 그렇죠? 뚜껑하고 네,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했으니까 선물 안 드려도 되죠? 네. 무슨 뜻이냐면 따로 분리를 해서 속이 보이는 봉투에다 버리시면 되고요. 이걸 만약에 그냥 아무 뭐 푸대나 뭐 아무 검은 봉투에 버리면 이게 쓰레기인지 뭐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봉투에 버리라는 게 아니라 식별이 되는 봉투에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야지 수거하는 사람들도 아 이건 이때, 아 이건 이거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풀어지지 않게. 수거자가 하루 종일 이제 마을을 다 돌면요 쓰레기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묻고 막 뜯어진 거 막 테이프를 붙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지켜주셔야 용이하게 쓰레기가 처리되고 깨끗하게 처리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실험을 해보세요. 까만 봉지에 묶어서 내놓아보세요. 안 가져가요. 그리고 풀려져 있는 것도 안 가져가는데 기사님의 특성에 따라서 착하신 분들은 묶어 가시기도 하지만 이게 원칙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이랑 종이팩, 종이는 폐지를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종이 수거는 되게 잘 되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우유팩 수거가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냥 일반 종이랑 섞여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유팩은 굉장히 좋은 재질로 만들거든요. 펄프 중에서도.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재활용이 따로 된다면 우리가 쓰는 화장지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모아서 가시면 쓰레기 봉투나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데 화장지를 주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화장지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홍성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쓰레기 봉투 뭐 화장지도 주고 봉투도 주고 하는데 예산부는 아직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홍성으로 가져와요. 아, 정답이에요. 선생님.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맞아요. 선생님. 예산이 어디예요? 예산. 그래서 예산은 원래는 이거 사실은 우리 점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거. 어떤 데는 이걸 조금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예 그냥 종이랑 같이 이렇게 간다 하는데 사실 따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홍성에서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까 예산에 없다고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 생협에 갖다 놓으셔도 좋아요. 그렇죠? 아이쿠 생협에 홍보 한번 할까요? 아이쿠 생협? 아니에요. 아이쿠 생협으로 갖다 주시면 예, 봉투 선물 다시 휴지, 친환경 휴지로 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더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 분들은 조금 리더 같은 역할을 하고 계셔서 예산분에다가 우리도 좀 종이팩 수거하는 거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했으면 좋겠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더 좋은 거를 주민들에게 나눠줘서 이걸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 좀 제안을 하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예산적 교육센터 여기 우리 초록강사 지킴단 이름으로 해가지고 공문 보내가지고 이런 제도 부활해주세요.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라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철이나 뭐 캔, 아니면 이런 거 쉽죠? 이거 쉽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부탄가스 같은 경우 구멍을 뚫는 이유는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네. 가스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우리 이제 다 썼다고 생각하지만 잔류되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부탄가스뿐 아니라 뭐 칩칩 스프레이 제품들에는 다 좀 가스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빼서 버리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작게 해서 버리면 더 좋겠죠? 부피를. 그리고 유리인데요. 유리도 좀 쉬워요. 그래서 그냥 아까 저런 비타오백병 같은 것들은 모아서 투명 봉투에 모아서 내놓으면 가져가시는데 헷갈리는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은 헷갈리실 건데 깨진 유리. 네. 깨진 유리 지금 원래 문제 냈어야 되는 건데 답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깨진 유리는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매립장이 있는 경우에 매립장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한테 싸가지고 그렇게 버려지고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전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저 자체를 그대로 재활용한다기보다는 저게 이제 깨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안에서 수분 같은 게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하고 있고 거울 같은 경우는 거울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거울은 기본적으로 뭘로 되어 있는 건가요? 판은 유리예요. 판은 유리인데 딱 유리로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겉에 뭐 플라스틱이 씌워져 있거나 나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무늬가 막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 떼셔서 내셔도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 따로 유리 따로 내는데 다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유리는 타지 않은 쓰레기로 버리시거나 아니면은 좀 큰 유리 같은 거, 여기 벽에 붙은 큰 유리 같은 거는 대형 폐기물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뚝배기 같은 거, 사람들이 뚝배기 항상 유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뚝배기는 유리가 아니고 타지 않은 쓰레기로 매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공병 가져가면 돈 돌려주죠. 네, 그래서 이게 값이 사실 원래 2년 전에 올랐어요. 그래서 소주병이 원래 하나에 40원이었는데 100원이 올랐고 100원으로 올랐고 뭐 맥주병 같은 경우도 지금 130원까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값을 올렸을까? 수거를 위해서죠.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오는데 다른 재활용품보다 그대로 재활용했을 때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효율이 높죠. 왜냐면 그냥 소주병 모양도 똑같잖아요. 맥주병도 가져가서 소독하고 살균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라벨만 다르게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깨졌다, 아니 뭐 다시 녹였다 다시 하면 그 에너지병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술을 드시고 모았다가 공병으로 돈으로 바꿔서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에 가보면 마을에서는 다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한꺼번에 싣고 가서 네 그거로 다시 술을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여기서 안 샀는데 가서 바꿔도 되나? 되나 안 되나요? 돼요. 그럼 확인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는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재활용이 수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취급하는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 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내가 갖고 왔는데 이거 여기 우리 손님 아니신데요? 라고 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까지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 가게에서는. 근데 참이슬을 팔지 않는 곳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 회사가 와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음 플라스틱인데 이전에 플라스틱 강의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플라스틱은 그 자체로도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태웠을 때는 너무너무 안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기가 오염되고 뭐 흙, 토양이 오염되고 하고 그 다음에 자유옥신, 미세먼지 문제도 최근에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면 그냥 나무라든지 종이 쓰레기 태우는 거하고 태우는 거하고 냄새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런 냄새 맡잖아요. 그럼 바로 토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좀 유독성 물질이 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태우면 100만 원 이내의 벌금이 또 쳐야죠. 근데 저도 아직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은 못 받고 20만 원까지 받았어요. 실제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쓰레기 태우는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서 태우지 말자는 거고 이제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위에 플라스틱 태웠을 때 좋지 않은 영양제 플러스 산불 위험도 사실은 있고요. 이 쓰레기 태우면 뭐 태운 사람이 나한테 냄새가 와서 나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동네가 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태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마을에서 결의를 하셔야 돼요. 야 우리 다른 거 몰라도 태우지는 말자. 그 정도 결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미세먼지라든지 다이옥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뭐 이게 이제 중국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똑같이 소각장을 운영하거나 뭐 태우면은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일본으로 가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중국의 소각장이 요즘에 계속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소각장 같은 거 없었는데 이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편서풍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의 서쪽에다 찍겠죠. 이 사람들의 동쪽에 찍게 되겠죠. 그러면 바람이 불면 저런 것들이 계속 저희한테 이제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못됐다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양 자체를 줄여야 되고 태우는 것이 위험하고 그만큼 남에게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플라스틱 뭐 태우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분해가 되지 않고 잘게 쪼개지는데 사실은 저는 잘게 쪼개지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큰 거는 수거를 할 수가 있는데 잘게 쪼개져 버리면은 이거 뭐 손으로 주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다로 다시 들어갔을 때 조그만 플랑크톤들이거든요. 저 플랑크톤들이 이제 몸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건데 저것들 고기가
없겠죠. 여러분 생선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생선을 먹으면 저희가 흡수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음은 비닐류인데요. 뭐 크게 봐서는 다 이거 플라스틱유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분리해서 내놓을 때는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내놓는데 비닐도 재활용이 됩니다. 되죠? 네. 그렇다고 저 비닐 그대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비닐을 녹여서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걸 가지고 연료로 만들어요. 뭉쳐가지고. 물론 이제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재활용된다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다시 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 한 번, 두 번 더 뭔가를 회수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건데요. 일단 재활용이 되고요. 너무 많이 뭐가 묻어있는 거는 타지 쓰레기에 버리셔야 돼요. 네. 씻어서 버리기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스티로폼인데요. 요즘에 스티로폼 쓰레기가 또 많이 나오죠. 여름이 되면서 많이 나오는데 스티로폼도 다 재활용이 돼요. 뭘로 재활용이 될까? 저번에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가보니까 특히 여러 개로 이제 재활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녹여서 우리가 액자에 왜 그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된 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또 재활용 될 거니까 많이 써도 돼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활용이 되니까 모아서 배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 이해되시죠? 특히 이제 크게 딸려온 것들이죠. 냉장고 살 때 딸려온 것들은 막 그거 갖고 괜히 막 이거 어떻게 막 하지 마시고 샀을 때 그 업체가 처리하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거기서 배출을 하니까 글로 보내시면 되고요. 근데 옷이나 가방은 여기 제가 예산에서 그러니까 눈에 지금 안 보였는데 전용 수거함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홍성에도 이제 전용 수거함이 있어서 전용 수거함에 버리시는 게 가장 좋고 뭐 어디도 못 쓸 그냥 걸레 막 보스롯 이런 것들은 그냥 종량제 사는 봉투에 근데 이거 태워? 여러분들 손을 떠나면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마음 불편해요. 하지만 태우거나 매립이 되자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버리는 게 너무 불편해요. 멀쩡한 사실 저 이거 세 개 다 지역에 이런 의류 그 재활용 매장에서 괜찮지 않나요? 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쩡한 것들을 버려야 될 때는 생활 가까운 곳에 남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이실 때 집에서 안 쓰는 거 갖고 오세요. 그래서 강의 듣기 전에 10분 동안 장터 열어가지고 서로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물인데요. 시골에서는 이제 영농 폐기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우리 같이 화력발전소도 없고 뭐 큰 산업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박남희 선생님 왜 그럴까요? 네. 박남희 선생님 왜 예상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는 걸까요? 축사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네, 첫 번째는 축사 때문이고 지금 선생님 여기 힌트를 영농 소각. 네, 영농 소각을 할 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킨대요. 그렇다고 농부님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타면 대신 안 나오는 거죠. 충분히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모아놨다가 버리셔야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영농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처럼 그때그때 매일매일 수거를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수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버려야 되고 싶으면 자기가 이제 영농 폐기물 버리는 곳에 직접 트럭으로 싣고 가서 버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봄, 가을에 홍성 같은 경우 봄, 가을에 수문자원 모기 행사를 하고 예산은 매번이나 한다고 했죠. 분기마다. 그때 가급적이면 음년별로 행사를 할 때 버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막 괜히 이렇게 막 태우거나 막 불편해하시지 마시고 영농 폐기물은 한꺼번에 처리가 어려우니까 또 욕먹이 때는 치우실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딱 저럴 때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농약병을 이제 분리배출해서 내는데 농약병이나 농약 봉지까지도 이제 무게를 사실 돈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거 농약병은 우리가 다 써도 돈이 남아있죠. 묻어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분리배출을 그 정말 꼭 재활용한다 이것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꼭 하셔야 되고요. 저희 홍성은 이 농약병하고 농약봉지 수거함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하도 주민들이 다른 데 섞어서 내셔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농 폐기물이 하도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부피도 크고 많이 나오는데 처리할 수가 없는 제일 어려운 거라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영농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원하는 마을에 그래서 설치를 해주는데 땅만 한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 저걸 설치할 수 있게 비용을 지급을 해주고 보시면은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수거를 해가서 또 무게를 다 재가지고 돈을 줘요. 저희가 가득 차면은
저기 한 몇십만 원 될 정도로 폐비닐 이렇게 모으면 돈 주더라고요. 근데 저런 것들은 개인이 하고 개인이 이렇게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마을 단위에서 마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매년 사업비가 남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근데 저게 오면 더 지저분해지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마을에서 서로 잘 깨끗하게 관리하고 마을 기금 만들겠다는 확실한 합의가 있을 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탁기는요 원래 이게 다 퀴즈인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답이 다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폐 가전제품은 1599에 0903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그 전국 공통이에요. 여기서도 홍성에서도 다른 지역 가서도 공통이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차를 이제 차가 눈에 보일 거예요. 차에 크게 1599 0903이라고 써있는 초록색 차가 이제 알면 보이게 되거든요. 그 차가 이제 싣고 다니고 매일같이 뭐 이렇게 상식수건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뭐 냉장고 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아 어느 동네세요? 그럼 언제 갈까요? 이렇게 약속을 해서 수거를 하러 옵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거는 물론 고쳐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서 고치기도 하고 부품을 이제 재활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맡기는 게 가장 좋고요. 작은 가전제품은 조그만 이거 어떻게 버리지? 해서 집에 쌓아두는 거 엄청 많으시죠. 5개가 되면 차가 와요. 뭐 조그만 거 뭐 이런 거 휴대전 성품 이런 거 5개를 모아놓으면 차가 오고 큰 가전제품 버릴 때 딸려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계속 노력하지 마시고 이렇게 회의 있을 때 또 오늘 가전제품 버린다고 합시다 라고 하면 집에서 한 개씩 갖고 와서 차를 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에 실려 보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롱, 가구 이렇게 큰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스티커를 구입을 해서 부착을 해서 버려요. 그런데 제일 싼 거 의자, 조그만 의자 같은 거 2,000원. 제일 큰 침대 중에 제일 큰 거 뭐지? 그런 큰 침대. 그게 한 18,000원 정도 돼요. 좀 비싼가요? 18,000원? 아니요. 정답. 선생님 왜 안 비싸죠? 예산? 네. 네네. 왜 안 비싼 것 같아요? 자기가 하려면 1,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네네. 그걸 집에서 자기가 버려보세요. 어떻게 그리고 처리되어질 수가 없고요. 저것들을 실어가서 버리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만큼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해보면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사면 되잖아요. 애초에. 그쵸? 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시골에서는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 지으신 분은 퇴비도 만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개도 주고 닭도 주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버려야 된다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그런 전용 함이 있어요. 거기에 버리시면 되는데 예산 사시는 분들께만 퀴즈. 예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하죠? 그냥 일반 쓰레기 가서 선생님 정답 예산? 네네. 다른 분들 너무 짧게 웅얼웅얼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니까 그냥 물기를 뺀 상태로 그냥 탄수를 같이 해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음식물 쓰레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업장, 식당이라든지 이제 대규모로 나오는 곳은 별도로 이제 수거통이나 이런 데다 하는데 예산은 일반 쓰레기랑 같이 버린다고요. 조금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좋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나왔던 표에 홍성은 음식물 쓰레기가 한 30톤 정도가 나오거든요. 30톤, 25톤 정도가 나오는데 예산은 한 10톤이에요. 처음에 이 수치를 보고 이렇게 조금 나오지 했더니 일부는 이렇게 일반 쓰레기에 섞여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사업장에서 그 식당 같은 데 나오는 것들이 모여져서 가게 됩니다. 다음은 뭐 생선뼈, 고기뼈, 뭐 조개 껍질 이런 것들은 아니면 도성 있는 이런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홍성 같은 경우에는 안 타는 쓰레기 노란 봉투에 버리시면 좋고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손 앞에서 가니까 타는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약은 다시 약국이나 보건소로 갖다 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직 선물이 남아있어요. 항생제 때문에. 선생님 저희 선물 이따 드릴게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항생제가 없는 약은요? 항생제가 없는 약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약사가 제대로 된 전문가가 처리할 수 있도록. 네. 아까 제가 약품이라든지 의료 폐기물 별도로 버려야 된다고 했죠. 이게 뭐 감염의 의료, 그 다음에 나는 당뇨병이지만 내가 이걸 그냥 안 먹고 버렸을 때 그게 뭐 미생물한테 가든 동식물에게 가든 아니 보이지 않는 어떤 일로 가든 그래서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병원이나 보건소로 다시
그다음에 저 폐형광등 수거하면 많이 보였죠? 네네. 네,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마을에도 저거 하나씩은 다 있고 저게 다 모아지면은 뭐 이장님이 이렇게 갖다 놓으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동네는 저 폐해관 단지 전용 수거함도 있긴 한데 저 위에 있는 전용 수거함 밑에 오른쪽 가운데 하얀색 거기가 같이 있어요. 형광등 수거함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거를 주로 쓰시면 되고요. 쓰레기는 이게 몇 단위에서는 쓰레기차가 매일매일 지나가잖아요. 근데 몇 단위는 한 번밖에 안 지나가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나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뭐 수거 차량이 우리가 수요일에 지나간 날이에요. 근데 내가 목요일에 청소해놓고 이제 쓰레기를 내려요. 그럼 쓰레기가 일주일 동안 방치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쓰레기차가 언제 지나가는지를 마을을 다 같이 아는 게 좋고 수요일에 지나간다면 언제 내놔야 되죠? 화요일. 화요일이나 수요일 아침에 내놔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지켜줘도 그러니까 마을 경관관리라든지 쓰레기 관리가 돼요. 왜냐면 미리 내놓으면 바람에 날아가 뭐 고양이가 뭐 와서 또 물어뜯어 그리고 거기다 두면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쓰레기장에 그냥 또 이제 버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작은 거 하나만 지켜줘도 쓰레기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요.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분리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버리세요 이제 강의를 했는데 20번째 보기에는 실천이에요. 마을에서 이제 어떻게 실천을 할까. 마을 회관에서 만약에 분리배출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마을 회관이 이렇게 큰 게 있으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그때 한번 잘 정리된 쓰레기만 해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병 같은 것도 모아서 마을 기운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소각장도 이제 가급적이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마을회관 가면 마을회관에도 저게 있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말 있어요? 아니 마을에 다닐 보지가 있어요. 그죠? 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태우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쓰레기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돼. 마을 단위에서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마을에서 무슨 우리가 행사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많이 차리죠. 여기 빠진 건 종이컵하고 네, 여기 죄송해요. 하나 빠졌어요. 비닐가 비닐가게 그쵸. 다 잘 아시네요. 저렇게 해가지고 먹고 그 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200에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쵸. 이거는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분리배출도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되게 안 좋은 사례인데 언동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제 저 정도로 그러니까 마을 행사를 한번 하면 큰 이게 100리터짜리가 2-3개씩 나오더라고요. 분리배출은 말할 것도 없고 쓰레기차가 많이 나와서 마을 행사할 때 우리 다는 몰라도 우리 뭐 종이컵만 안 씁시다. 나무젓가락에 나왔을 때 이런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란 마을도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을 식판 그럼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고 어쨌든 쓰레기 거의 쓰지 않는 마을이었고 이제 요 동네는 이제 설거지 직접 하시는 마을인데 선생님의 동네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뭐 되게 좋은 사례로 제가 이제 출신해놨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을에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제 연단 축제하고 이럴 때는 우리 이렇게 마을마다 다 교수했으니까 이제 좀 쓰레기 조금 덜 만들어요 해가지고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이렇게 직접 설거지를 저희 자원봉사들이 했어요. 몇 번 하고 나니까 이 쓰레기 좀 덜 만들어야 되는구나 해서 막 그 분야장님들이 메뉴도 좀 조정을 해줬어요. 이거 기름기 너무 많이 닦기가 좀 어려우니까 막 일회용 김 먹으면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온 거 지난해 해보니까 내년에 매일 김을 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뭐 몇백 명이 해도 쓰레기가 저만큼밖에 안 나온 거예요. 막걸리도 그 다음에는 말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한꺼번에 다 안 바뀌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조금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원래는 뭐 한겨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이걸 잘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소화하기 쉽게, 주민들이 알기 쉽게 불편함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물론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지만 여기다 얘기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여기 불편하구나 이런 걸 알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건의하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쓰레기가 소각이 되고 있어요. 저 옆에서. 그럼 신고를 해야 말아요. 해야 돼요. 물론 겁이 나죠. 내가 신고한 게 들키면 어떡하지? 신고를 하시고요. 신고가 어려우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제가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마을에서 분리배출 수업을 하고 소각하지 마세요. 수업을 하고 나서 신기한 게 소각 건수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해봤더니 소각은 줄었는데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하는 게 막 내가 화나서 신고가 아니라 지금 좀 전체로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좀 하셔야 되고, 진짜 어려우면, 그리고 원래 신원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럼 또 저한테 신고하세요. 제가 이거 저기 인권위원회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신고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지역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읍면사무소에다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동네에서, 우리 여기 덕산에서 이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예산에다 전화하면 불 벌써 피우고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귀찮게 계속 신고를 공무원 계시죠? 밤에 태우시더라도 9시까지는 당직을 서고요. 그 이후에 태우는 것은 저한테 신고하세요.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더라도 왜 기록으로 남겨두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 조치 좀 나중에 해달라. 어느 지점에서 소화가 있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환경과 안에서도 이 청소행정팀, 이 쓰레기만 관련 팀이 별도로 있는데 그 팀 안에서도 다 담당이 있어요. 음식물만 담당하는 사람, 소각만 담당하는 사람, 영농 되게 좋아요. 물어보면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니까 숙제는 집에 와서 한번 거기다 전화해보기.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